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0일 비즈니스 플러스 IT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삼성은 타도할 수 없고 경제 성장률도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의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진다 입니다. 요즘 노구치 유키오 씨가 쏟아내는 칼럼 중 하나인데요. 특이하게 삼성 타도라는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는 사실을 도입하며 한국과 일본 경제의 역전 현상을 파헤친 내용입니다. 늘 듣던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반응이 뜨거운데요. 정신 차린 대댓글들이 눈에 띄는군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10여 년 전에 타도 삼성을 외친 적이 있다. 그 당시 일본 제조업의 무거운 짐이라던 엔고는 크게 달라졌다. 하지만 삼성은 타도하지 못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지만 아직 일본보다 높다. 이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돼 한국은 일본보다 잘 살게 될 거라 예측되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2010년 당시의 파나소닉 사장 오츠보 씨가 타도 삼성의 비책이라는 칼럼을 문예춘추에 기고했다. 거기서 일본 제조업이 부진한 원인으로 5가지를 뽑았다. 그중 하나가 엔화 강세였고 다른 하나는 법인세였다. 이것들은 오츠보 씨에 한정하지 않고 당시 일본의 경영자 대부분이 말하고 있던 것이다. 결국 사업 내용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세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 환경이나 정부 정책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서 사태는 크게 달라졌다. 환율은 크게 하락했다. 당시 경영자들이 5대 부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던 요인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편 한국의 실질 실효 환율은 증가했다. 특히 아베노믹스로 인해 엔화 가치가 대폭 하락한 2013년경부터 원화 가치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법인세에 대한 상황도 달라졌다. 당시 30%였던 세율은 현재의 23.2%까지 낮아졌다. 이처럼 상황은 오츠보 씨가 바라던 대로 됐으니 일본 제조업은 부활해야 마땅하다. 그럼 실제로는 파나소닉은 삼성을 타도할 수 있었는가? 삼성은 현재 시가총액이 4,372억 달러로 세계 랭킹 15위다. 파나소닉의 시가총액은 256억 달러로 삼성의 17분의 1, 세계 랭킹으로는 776위이다. 이와 같이 큰 차이가 나버렸다. 이 기간에 GDP로 본 한일 상대관계도 달라졌다. 2010년에는 일본 GDP는 5.8조 달러로 한국 1.1조 달러의 약 5배였다. 그러던 것이 2021년에는 일본 5.1조 달러, 한국 1.8조 달러로 일본과 한국 비율이 2.8배까지 낮아졌다. 일본 값이 감소한 것은 엔화 약세 때문이다. 저하되고 있지만 계속 높은 한국의 성장률. 이와 같이 코로나 확산 상황 아래에서도 한국은 양호한 경제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 낮고 한국 높은 성장률 구조 앞으로도 계속돼. 일본의 낮은 성장률, 한국의 높은 성장률이라는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2040년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 IMF 예측에 의하면 2040년에는 한국이 59,000달러로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 2060년에는 한국이 83,000달러로 일본보다 7.8%가량 높은 수준이 된다. 한국 경제구조의 문제점. 이상에서 말한 것은 한국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큰 문제는 산업구조에 있어서 제조업의 비율이 꽤 높은 것이다. 더구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중국의 동향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중 경제 갈등이 계속되면 정치적 요인에 의해 한국 경제가 교란될 가능성도 있다. 스마트폰 산업은 과거의 텔레비전과 같은 경로를 더듬을 뿐이죠. 결국은 얼마나 기초기술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본도 그 중요성을 다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에 의존할 수 없는 나라는 테크놀로지로 살아야 해요.
역시 노구치 유키오 씨의 글이었구나. 지금까지의 풍요로운 일본의 게다가 상하탑이라는 꽃밭 속에서 유명 대학 교수의 직함을 이용해 각종 혜택을 받아온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설득력은 없다. 문과 교수는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직함을 이용해 위기감만 부추길 뿐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노구치 씨처럼 무책임한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 같다. 삼성과 같은 사업 형태는 머지않아 파산하게 됩니다. 게다가 나라의 부유함을 성장률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물론 제조업이 나라의 근간인 것은 맞지만 빠른 변화도 중요합니다. 너무 덩치가 크면 그걸 못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하면서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머지않아 삼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신흥국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가격으로 지는 거죠. 일본을 비하하는 기사는 그만둡시다. 어이없는 이 댓글에 유난히 대댓글이 많군요. 살펴볼까요?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거의 0을 찍고 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거기서 눈을 돌려서는 안 돼. 한국을 치켜세울 필요는 없지만 일본이 약세인 것은 확실해. 유감스럽게도 일본이 지고 있는 것은 사실. 삼성의 스마트폰에 대항하는 것은 소니에게도 어렵다. 사실은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제조의 정점에 있던 것은 80년대, 벌써 40년이나 전의 일이다. 그때와 지금은 일본인의 의식도 많이 다르다. 지금 일본은 뭔가 현상 유지로 만족하는 사람이 늘었다. 헝그리 정신이 없다. 이대로 점점 산업이 쇠퇴해 영국처럼 되어버리는 것일까? 우물안 개구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원흉이다. 정치인도 그렇고 대다수 국민도 그렇다. 망망대해를 모른 채 찔끔찔끔 타국을 욕하며 가슴을 졸인다. 그러는 것보다는 더 넓은 마음으로 세계를 보지 않으면 지난 전쟁과 같은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어쩌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말해도 소용없겠지. 그러다 보면 삶은 개구리 신세가 돼서 나라 전체가 뒤집힐지도 몰라. 삼성이 언젠가는 신흥국에 진다고? 그래서 삼성에도 지고 머지않아 신흥국에도 질 일본은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가? 보수 쪽에서는 20년 정도 전부터 중국과 한국 경제의 붕괴를 말하고 있지만 반대로 돌아가는 게 흥미롭구나. 맹목적으로 일본 대단해, 이웃나라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인간은 믿지 않기로 했다.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쇠퇴하는 거잖아. 현실을 외면하지 말자. 솔직히 삼성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받을 점은 본받아야지. 삼성그룹과 파나소닉의 내셔널 그룹을 비교할 게 아니라 미쓰비시 그룹과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규모가 너무 다른데요. 돌쇠 한마디. 숨어있는 글들은 대부분 비슷한데 이번 반응은 많이 다른 게 사실이군요. 그러나 이제야 인정한들 어쩝니까? 너무 늦었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